뭐 영화에 보면 아마 이쁜 여자들 태워서 돈 많은 그렇죠. 남자들이 앞에 뭐 와인잔 들고 막 샴페인과 와인 곁들이고 쫙 막 깔아놓고. 이런 요트가 아니고 받침 하나에 돛 하나 무슨 호화요트 탄 것처럼 그렇게 요트 프로필이 클럽 했잖아요. 회장이시고. 예.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의 하한선이 뚜렷하게 있는 분이셨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한 거 우리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네가 처신해. 그런 거에 굴복할 사람은 대통령 안 하는 게 맞다. 못 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그런 면을 좋아했던 거죠. 맥주병에 숟가락 꽂아갖고 이렇게 좀 말이 됩니까? 대환장 파티니. 근데 왜 오 시장은 요새 누가 교통방송 듣냐고 얘기했는데 나 들어. 들어. 언론에 관한 책을 쓰신 게 딱 하나 있는 거죠. 예. 예. 예,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참 가슴 아픈 얘기네. 가슴 아픈 얘기. 왜 가슴이 더 아프냐면 그러니까 옆에서 참 그걸 지켜보면서 별 힘도 못 대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왜 싸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게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게 옳은 일이야 아니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기에 내 기고문이 실리면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렇죠. 그죠? 네. 그 조선일보에 김영 칼럼이 실리는 걸 굉장히 영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대단한 영예로 생각을 네. 했죠 예전에. 근데 저는 조선일보하고 일절 거래를 안 하고 산 지가 지금 1998년도부터니까 23년, 24년째입니다. 제가 기고도 않고 취재에 응하지도 않고요. 정치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도 일절 인터뷰도 안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싸운 것도 그거죠. 이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예. 그것 때문에 싸운 거죠. 옳지 않아.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러면 잠시 굽히고 비위를 맞춰주고 나에 대해서 좋게 보도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익이죠.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뭐 자기 부고 기사 외에는 뭐 예. 기사가 많이 나갈수록 좋다고 흔히 얘기를 하니까. 본인 부고 빼고는. 근데 이제 여기서 참 난감해지는 게 사실 지금 얘기하신 그 태도를 언론이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원래 정치인은 이익이야 손해야 그렇죠. 이거 가지고 해야죠. 정치인은 이익되는 일은 뭐든지 가야 되고 그래서 다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도 조선일보 인터뷰 뭐 조선 정편에 많이 나가는 사람 많이 많잖아요. 예. 사실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옳은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래를 따지는 건 언론이 따져야 되는데 지금의 언론들은 그런 걸 안 따지죠. 아니 뭐 그런 거 안 따져도 괜찮아요. 할 그냥 말이 없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저는 만족이에요. 근데 예. 저도 언론을 이해를 해요. 맨 처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사실은 동아일보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한말부터의 어떤 엘리트들끼리 어떤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겠죠. 특히 이제 한민당 쪽하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김성수 선생부터 예,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있으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동아일보를 들었고. 국회는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벌 위주로 수출 드라이브 중화학공업 막 밀고 들어가면서 삼성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역시 중앙일보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고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조선일보는 좀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옆에 같은 조간
한국일보가 있었고 한국일보가 1등 신문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80년까지는. 저녁 때 나오는 신문이 중앙과 동아, 아침에 나오는 신문이 조선과 한국인데 이게 한국일보가 게임이 안 됐죠. 게임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한국일보의 별명이 기자 사관학교잖아요. 네. 훌륭한 기자는 거의 다 한국일보 출신들이었다. 그것 때문에 대학 시절에 막 뛰어가서 거기에 뒤에 나오는 문학기행 그거 읽으려고. 그 장기영 선생이 만든 예. 신문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자손대에 가서 완전히 엉망이 엉망이 돼버린. 돼버렸습니다만은 그 한국일보가 조선일보 옆에 딱 아침에 붙어 있으니까 조선이 힘을 못 썼는데 신군부가 들어설 때 이제 한몫 잡아야겠다. 최고 권력자한테 바싹 달라붙어서 우리도 좀 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두환한테 딱 예. 붙죠. 그래서 인간 전두환. 아, 그건 뭐 천하의 명문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예. 정말 인기. 아, 이런 거 CG로 앞에 보여줘. 앞에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죽인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구할 것은 군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막 크게 전면으로 막 쓰면서 전두환이 이제 조선일보와 나름대로 가까이 되고 그러다가 민주화가 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언론 뭐 이러면 안 되지. 네. 좀 이렇게 좀 눌러야 될 것 같아라는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언론사 간부들도 재산 공개를 해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 다들 재산 공개를 하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언론사는 벌써 재산 공개를 했어. 다 하쇼. 이게 이제 훨씬 낫거든요. 그게 이제 CBS한테 딜이 들어온 먼저 거예요. 하라고. 예. 먼저 재산 공개하라고. 그래서 재산 공개. 그러면 YS 대통령이 예. 그 전략 전술에 굉장히 능한 이게 분이세요. 맥을 잘 짚어요. 예. 싸움꾼이에요. 진짜. 예.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언론사들 다 재산 공개 간부들 이러면서 이제 뒤를 한번 쳤단 말이에요. 아, 괜히 역시 민주화 운동 하던 인간들을 믿을 수가 좀 없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언론사 세무조사 하면서 구속수감까지 막 사장 회장들이 되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가 났죠. 탄압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데자뷰처럼 펼쳐진 게 뭐냐 하면 회장님 힘내세요라고 이제 중앙 직원들이 기자들이 써가지고 기자들이 쭉 서가지고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이해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 어찌됐든 파이팅! 우리 대통령님 어찌됐든 파이팅! 우리 아, 그 대통령이 힘내세요. 아싸, 이거 아리랑 TV 국영 채널이잖아요. 아,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아리랑 TV 기자를 왜 저랬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홍석현 회장 때 회장님 힘내세요라고 쭉 섰던 그 기자들이 다 출세했나? 출세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했을 건 같은데 다 했죠. 그건 자기 회사 회장님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리랑 TV는 국가가 경영하는 거긴 하지만 대통령한테 근데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이죠. 예, 회장님. 아리랑 TV 회장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문 대통령 모욕 문 줬다고. 대통령한테 모욕 팍 준 다음에 그냥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게요. 그게 최근에 이렇게 보면 예. 동아일보 이제 출신 조수진 의원이 스카우트 됐잖아요. 그런 어.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면을 통해서 망발에 가까운 극은을 기명 칼럼의 형태로 냈던 사람들이 출세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아일보 같은 뭐 김순덕 기자 이런 사람이 그거를 그렇죠. 이어받아서 지금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비평이 아니고 감정의 배설에 해당하는 그런 칼럼들을 기명 칼럼으로 씻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 김예령 기자인가요? 문 대통령 모욕 줬다고 해가서 스카우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좌우로 편을 갈라서 극은을과 망발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자리를 주니까 우후죽순 그와 같은 비평가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편을 포함해서 미디어에 나와서 보수 진보 양쪽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그 사람들의 발언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지냐 하면 그 비평을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 잘 보여서 눈에 띄어가지고 자리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그래서 뭐 청년재단 이사장 이런 자리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민간재단이라고 하지만 다 예. 그게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론의 장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런 아부 무대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면서 야, 이거는 가도 너무 간다. 근데 언론사를 보면 어디가 변곡점이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언론사 세무조사 하면서 그때부터는 조선일보가 아니고 조중동이 돼버렸어요. 예. 그 세 개가 이제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같이 따라다녀. 옛날은 서로 누가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까 충성 경쟁도 좀 하고 서로 견제도 하고 그러던 신문사들이 어느새 조중동으로 뭉치고. 왜냐하면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럴 위기죠. 때일수록 우리 경쟁하지 말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그 이치가 거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좀 묘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예. 난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 안 해. 예. 그러셨단 말이죠. 예, 그죠? 안 하셨어요, 실제로. 냉정하게 손을 긋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의 하한선이 뚜렷하게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도저히 내려가지 네. 못하는. 이게 내일 당장 벼락 맞아 죽더라도 나는 이 하한선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게 조선동아, 이제 조항은 빼고 하셨어요. 조선동아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시오. 예. 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동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나의 도덕의 하한선을 깨뜨리는 거다. 이거는 너무 비굴한 거다. 비굴하다.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하는 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차라리 대통령 안 되는 게 낫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판단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우신 거고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허들떴는 것을 반응하기도 힘이 듭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그네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조선일보는 이제 맞부딪히는 지점이 있죠. 부산 요트 사건이 그거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동력 요트 그 바람 타고 이렇게 바람으로 가는 광안리 그 바다에서 하던 거거든요.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그 요트는 돈 있다고 타는 요트가 아니에요. 그 요트는 예. 무동력이기 때문에 무동력이니까. 혼자 또는 두 사람이 하는 정도 사이즈의 요트잖아요. 우리 올림픽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올림픽 선수 대표 선수 하려고 그걸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요트 불모지인데 1988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트 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만 하면 대표 선수가 올림픽 될 대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하셨던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그래서 펜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남자가 펜싱을 안 하니까. 근데 이 요트는 그 요트 경기는 호화 요트 이렇게 뭐 영화에 보면 아마 이쁜 여자들 태워서 돈 많은 그렇죠. 남자들이 앞에 뭐 와인잔 들고 막 샴페인과 와인 곁들이고 쫙 막 깔아놓고 이런 요트가 아니고 받침 하나에 돛 하나 해서 줄 잡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으로 균형 잡아서 파도 타고 바람 타고 가는 요트예요. 요트인데 근데 그거를 대변인 프로필 소개인가 하면서 무슨 호화 요트 탄 것처럼 그렇게 요트 클럽 프로필을 회장이시고. 네.
그러면서 주간조선은 그때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네. 아예 못을 딱 박아서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굴종하면 그건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거죠. 예.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신 것도 그거거든요. 결국 꿇고 살면 눈 깔고 무릎 꿇으면 살려는 줄게 이거 아니에요. 너나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안 살아.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응답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선택하신 게.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인권 변호사로서 나서신 이후로는 뚜렷한 도덕의 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한 거. 부당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항변하지 말고 우리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네가 처신해. 예, 그런 거에 굴복할 사람이면 대통령 안 하는 게 맞다. 못 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을 좋아했던 거죠. 제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한마디 시킬까요? 근데 이제 경선 후보 때 기억나는 것은 수원에서 아마 그 연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을 보면 조선일보는 친일 반민족신문, 그다음에 민주 세력을 탄압한 반민주신문, 그리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비리특권신문. 이렇게 하고 경선 후보가 이런 말 하면 속 시원해.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물밀듯이. 네. 나중에 해수부 장관 하실 때도 그랬어요. 네. 아니 그럼 언론사 세무조사가 맞는 말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세무조사를 안 받아? 라고 또 얘기를 하신 바람에 이제 기자들이 참 천하에 듣도 보도 못한 언론 탄압이라고 또 한바탕. 이제 임기 말에는 기자실 폐쇄, 네,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기자실 폐쇄 그거 있었고요. 네. 그래서 멋진 분이죠. 그게 손익을 안 따지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국가 위기론이 나왔죠.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서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저는 다 할 것입니다. 취임 3개월쯤 됐을 때 조선일보가 나라가 흔들린다. 3개월 만에, 대통령 3개월 만에 나라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선동아중앙, 중앙일보도 최근에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그 문화일보 뭐 한국경제 포함해서 경제지, 예. 그다음에 보수 족벌 언론들, 그다음에 건설회사가 하는 언론사 이런 데들이 이제 기득권 동맹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기득권 그래서 동맹.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당선될 때 예. 그때도 뭐 아우라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적합지 않은 사람임을 감추기 위한 네. 또는 심지어는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사람인 것 같은 환상을 야기하는 그런 보도들을 무수히 쏟아냈고요. 그 결과가 박근혜의 당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후과가 탄핵으로 기결된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출범도 저는 이제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결과 발표된 걸 보면 보수 진보 중도로 나눌 때 중도층이 이제 비호감 투표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누가 싫어서 반대편을 찍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 성향이 뚜렷한 유권자들은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이번에는 5년 전에 이 당 찍었으면 지금은 일부러 이 당 찍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 중간층 또는 중도층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맞아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고 윤석열 후보가 마치 대통령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양 띄우는 이 기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낸 그 결과로 저는 당선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당선이 됐으면 언론사 민원도 빨리빨리 들어주고 밑에 사람들도 많이 갖다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깔아뭉개고 뭐 물론 대변인 강인선 씨 데려다가 조선일보에서 잠깐 쓰다가 지금 또 나갔죠, 뭐. 내쫓고요. 예. 이렇게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열받아가지고 막 비판 기사를 막 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져.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나중에 가서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 못한다고 취임 초부터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말을 안 듣더니 결과가 이렇지 않느냐. 또 자기네들은 면피할 걸 찾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중동이나 뭐 문화일보나 이런 분들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는 경제신문이나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시지 마시라. 응? 아니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너무 모질고 너무 조작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예?